당신이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믿는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왔다고 자신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한 가지를 정직하게 답해보라.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었는가? 가족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자기 답을 내놓지 않고 기다렸는가? 동료가 자기 의견을 말할 때 자기 답이 마음에 떠올라도 그것을 잠시 두고 상대방의 말에 머물렀는가? 친구가 깊은 마음을 보여주려 했을 때 가벼운 위로의 말로 그 마음을 막지 않았는가? 정직하게 답하면 당신은 거의 모든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끊으며 살아왔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온 그 모든 시간에 사실 우리는 매일 작은 무례함을 누적시키며 살아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라고 짐작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가볍게 다루는 사람, 깊이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무겁다. 우리는 평생 자기를 다른 모습으로 보아왔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대화에 대해 평생에 걸쳐 들여다본 결과 그가 발견한 깊은 진실이 있다. 그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고 보았다. 큰 자리에서의 모습은 사람의 진짜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는 누구나 신중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일의 작은 대화에서의 모습은 다르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진짜 자세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 자세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지 않는지이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처음에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자기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것. 자기에게 떠오르는 답이 있다는 것. 자기가 그 이야기에 대해 말할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그 떠오름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상대방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자기 이야기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잠시 멈출 때 우리는 즉시 자기 이야기를 던진다. 이 패턴이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그것이 무례한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여긴다. 자기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듣지 않은 채로 우리 말을 던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진짜로 무엇이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우리의 답을 한다. 이것이 무례함의 가장 깊은 자리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자리들을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흔한 자리는 가족 간의 대화이다. 가족과의 대화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자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중함을 잃는 자리이기도 하다. 배우자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그 이야기의 끝을 미리 짐작한다. 자녀가 어떤 마음을 보여주려 하면 우리는 그것을 즉시 가르침이나 충고로 받아친다.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길게 하시면 우리는 듣는 척하면서 마음은 다른 데에 가 있다. 가족 안에서의 이런 작은 끊음이 매일 누적되면서 가족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간다. 특히 부부 사이의 끊음이 깊다. 두 사람이 매일 함께 살아가면서 매일 작은 끊음이 일어난다. 배우자가 자기 마음을 보여주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흘려보낸다.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거나 빠른 위로의 말로 그 마음을 막거나 다른 일에 시선을 둔다. 한 번의 끊음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매일 누적되면 깊은 일이 된다. 배우자는 자기의 마음이 진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낀다. 자기 이야기를 깊이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 이런 느낌이 자라나면서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자라난다.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자녀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부모는 자주 그 이야기를 끊는다. 자녀의 이야기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거나 부모가 자기 시간이 부족할 때 부모는 자녀의 말을 끊는다. 자녀는 자기 이야기가 진짜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처음에는
자녀가 그것을 말하려 한다. 그러나 매번 끊김이 반복되면 자녀가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부모에게 하지 않게 된다. 자녀의 깊은 마음이 부모에게 닫힌다. 직장에서도 같은 패턴이 자리 잡는다. 회의에서 누군가가 의견을 말할 때 우리는 그 의견이 끝나기 전에 자기 의견을 던진다. 동료가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빠른 충고나 자기 경험으로 그 자리를 채운다. 후배가 자기 마음을 보여주려 할 때 우리는 가르침으로 그 자리를 가져간다. 이런 작은 끊음들이 직장의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깊이 보여주지 않는 자리, 진짜 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 표면적인 말만 오가는 자리가 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이런 매일의 끊음이 우리의 진짜 무례함이라는 것이다. 큰 잘못이 아니라 작은 일상의 끊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본다는 것이다. 자기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무의식적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무례함의 가장 깊은 자리이다. 이런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무겁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볍게 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우리는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작은 끊음이 우리가 짐작하는 것과 다른 진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자기 마음의 자리에서만 살아왔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자기가 답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 우선이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그 다음 자리였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 끊음의 패턴이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청년기에 청년은 또래와의 대화에서 자주 말을 끊는다. 청년은 강한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빨리 표현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또래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못한다. 또래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청년은 그 이야기의 끝을 미리 짐작하고 자기 답을 던진다. 이런 자세가 청년의 또래와의 관계를 표면에 머물게 한다. 깊은 대화가 자라나지 못한다. 친구 관계가 표면적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진짜 깊은 친구를 만들지 못한 채로 어른이 된다. 청년기의 또 다른 패턴은 부모와의 대화에서 일어난다.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 청년은 그것을 자주 끊는다. 부모의 이야기가 청년에게 잔소리로 들리거나 청년이 자기 의견을 빨리 말하고 싶을 때 부모의 말을 끊는다. 부모가 자기 마음을 보여주려 해도 청년이 그것을 받아주지 못한다. 청년이 자기 자리에서 매일 부모의 말을 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와 청년 사이에 깊은 거리가 자라난다. 중년기에는 끊음의 자리가 더 다양해진다. 직장에서 회의의 자리, 가족 안의 매일의 대화, 친구와의 만남, 모임의 자리, 매일 매우 많은 자리에서 끊음이 일어난다. 중년의 사람은 평생을 살아온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자기 답을 미리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시작되면 그 답을 던지고 싶어진다. 이런 자세가 중년의 인간관계를 매우 무겁게 만든다. 다른 사람들이 중년의 그를 만나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진다. 중년기의 가장 깊은 끊음의 자리는 가족 안에 자녀와의 대화이다. 자녀가 청년이 되었을 때 자녀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그 생각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 자녀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부모는 자기의 가르침, 자기의 충고, 자기의 경험으로 그 자리를 채운다. 자녀가 자기의 깊은 마음을 부모에게 보여줄 자리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깊은 대화가 사라진다. 노년기에는 자녀가 노년의 부모의 말을 끊는 자리가 자주 일어난다. 자녀가 어른이 되면서 자기 인생이 분주해진다. 부모의 이야기가 길게 느껴진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미리 안다고 짐작한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자주 끊는다. 부모는 자기의 마음이 자녀에게 진짜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다. 깊은 외로움이 노년의 부모에게 자라난다. 자녀가 옆에 있어도 부모는 외롭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가르침은 따뜻하면서도 차갑다. 우리가 매일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작은 자리들이 우리의 가장 깊은 무례함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매일 작은 무례함을 누적시키며 살아왔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무겁다. 그러나 이 인정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된다. 이런 들여다봄이 우리에게 자기 비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평생 다른 사람의 말을 끊으며 살아온 것은 우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 마음에만 익숙해져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패턴 속에 있다. 우리는 자기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작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그토록 자주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지에 대한 더 깊은 본질을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무엇이 그 끊음을 만들어내는지, 우리의 어떤 자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가볍게 다루게 만드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대화에 대해 깊이 통찰한 진실이 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가장 깊은 이유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매우 차가운 진실이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여겨왔다.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라고 짐작했다. 그런데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기 마음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그 다음 자리에 있다. 이 사실의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자. 우리가 어떤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다. 자기가 무엇을 말할지,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 자기 의견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우리는 매 순간 생각한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의 큰 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가 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자기 답을 준비한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깊이 듣지 못한다. 상대방이 진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런 패턴이 작동하는 자리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한다고 하자. 그가 자기의 어려움을 천천히 풀어놓는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난다. 자기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떠오른다. 자기가 그에게 할 수 있는 답이 떠오른다. 자기가 그에게 가르쳐 줄 만한 것이 떠오른다. 그 모든 떠오름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한다. 우리는 더 이상 그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말이 잠시 멈추는 순간 우리는 즉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다. 자기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자기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었다고,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우리는 우리가 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의 어려움이 진짜로 무엇인지를 듣지 않은 채로 우리 답을 던진 것이다. 그가 진짜로 무엇을 원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어쩌면 그는 답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마음을 들어줄 사람을 찾은 것이었을 수도 있다. 또한 우리가 말을 끊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더 잘 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안다고 짐작하고 그 말을 다 듣지 않은 채로 답을 한다. 그러나 정직하게 보면 우리는 상대방이 진짜로 무슨 말을 하려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우리가 짐작한 것과 상대방이 진짜로 말하려는 것이 다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의 답이 상대방의 진짜 마음과 어긋난다. 이런 짐작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강하다. 가족 사이에서,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함께한 시간이 긴 동료 사이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잘 안다고 짐작한다.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미리 안다고 여긴다.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그 끝을 짐작하고 자기 답을 미리 준비한다. 그러나 사람은 변한다. 그의 오늘의 마음이 어제의 마음과 다를 수 있다. 그의 지금의 어려움이 그가 평소에 보였던 어려움과 다를 수 있다. 우리가 그를 잘 안다고 짐작하면서 사실은 그의 진짜 마음을 놓치고 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한 가지 깊은 진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자리가 우리의 깊은 외로움에서 자라난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기 이야기를 빨리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들리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기 마음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런 욕구가
우리를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런 패턴이 사실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든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끊으면 다른 사람도 우리의 말을 깊이 듣지 않게 된다. 우리가 던진 말이 표면을 머물고 우리의 깊은 마음이 진짜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우리는 매번 말을 하지만 매번 진짜로 들리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외로움의 가장 깊은 자리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깊이 듣지 않으니 다른 사람도 우리를 깊이 듣지 않는다. 또한 우리가 말을 끊는 이유 가운데에는 자기의 분주한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평소에 매우 분주하다. 내일의 일에 대한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짐작이 매 순간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올 자리가 우리 안에 별로 없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해도 우리의 분주한 마음이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이 자기 자신의 일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주함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난다. 만남이 시작되어도 우리의 마음 안의 분주함은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의 한 부분은 자기 일에 가 있다. 자기 일이 마음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의 말이 깊이 들어올 수 없다. 우리는 듣는 척하지만 진짜로 듣지 못한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런 끊음의 본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청년기의 청년이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이유는 자기 의견이 강하기 때문이다. 청년은 자기만의 시각을 가지기 시작한 시기에 있다. 그 시각을 표현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못한다. 자기 의견을 빨리 던지고 싶어한다. 이런 자세가 또래와의 관계를 얕게 만든다. 깊은 대화가 자라나지 못한다. 청년기의 또 다른 끊음의 자리는 부모와의 대화이다. 청년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한다. 자기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자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어한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자주 끊는다.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는 일이 자기를 작게 만드는 일처럼 느껴진다. 자기 의견을 빨리 던지는 것이 자기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여긴다. 중년기에는 끊음의 패턴이 더 깊이 자리 잡는다. 중년의 사람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만든 자기 의견과 자기 경험이 많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기에게 떠오르는 답이 많다. 자기 경험으로 그 답을 채울 수 있다고 여긴다.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안다고 짐작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답을 던진다. 중년기의 직장에서 후배와의 대화에서 특히 이 패턴이 강하다. 후배가 자기의 일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선배는 자기 경험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 한다. 후배의 어려움이 진짜로 무엇인지를 끝까지 듣지 않은 채로 자기의 해결책을 던진다. 후배는 자기의 마음이 진짜로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다. 시간이 지나면서 후배가 선배에게 자기의 진짜 어려움을 말하지 않게 된다. 가족 안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중년의 부모가 자녀와 대화할 때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 자녀의 이야기를 자기의 가르침으로 받아친다. 자녀의 마음을 자기의 짐작으로 채워버린다. 자녀는 자기의 진짜 마음이 부모에게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점점 깊은 마음을 보이지 않게 된다. 노년기에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끊는 자리가 자주 일어난다. 자녀가 자기의 인생에 매여 있어서 부모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갈 시간이 없다. 부모의 이야기가 자녀에게 길게 느껴진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미리 안다고 짐작한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자주 끊는다. 노년의 부모는 자기의 마음이 자녀에게 진짜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다. 자녀가 옆에 있어도 노년의 부모는 깊은 외로움 속에 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가르침은 깊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이유가 우리의 분주한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관심, 다른 사람을 안다고 짐작하는 자세에서 자라난다는 것이다. 이 패턴이 우리의 무례함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표면에 머물게 하며 우리 자신도 깊은 외로움 속에 머물게 한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끊긴 말이 상대방에게 남기는 깊은 자리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끊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외부에서 보면
그저 작은 일이다. 한마디 말이 끝까지 가지 못한 것뿐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깊은 일이 일어난다. 그는 자기가 깊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느낀다. 자기의 말이 가벼운 자리에 있다고 느낀다. 자기가 만만하게 다루어졌다고 느낀다. 자기의 마음이 진짜로 들리지 않았다고 느낀다. 이런 느낌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자리 잡는다. 한 번의 끊김은 작은 자리이다. 그러나 같은 사람에게서 매번 끊김이 일어나면 그것이 누적되어 깊은 상처가 된다. 그리고 그 상처는 그 사람이 우리를 보는 시선을 만든다. 그는 우리를 자기를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본다. 자기 마음에 관심 없는 사람으로 본다. 만만하게 다루는 사람으로 본다. 우리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자리 잡아 있다. 이 사실이 매우 무겁다. 우리가 가족과 평생을 함께 살아왔는데 가족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친구와 평생을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그 친구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깊이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동료와 매일을 함께 하는데 동료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자기 의견만 던지는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고 짐작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매일을 작은 끊음으로 만들어진 모습이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누적된 끊김의 자리를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결혼 초기에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깊이 들었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든 끝까지 들었고 그 말 안에 있는 깊은 마음까지 듣고 싶어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깊이가 사라진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안다고 짐작하게 된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끝을 미리 짐작한다. 자기 답을 미리 가지고 있다. 그래서 끝까지 듣지 않는다. 이런 작은 끊음이 매일 누적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거리가 자라난다. 한 사람이 자기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려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것을 깊이 듣지 못한다. 자기 짐작으로 답하거나 가벼운 위로의 말로 그 마음을 막거나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린다. 마음을 보여주려 한 사람은 자기 마음이 진짜로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다. 처음에는 그가 그것을 말하려 한다. 그러나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가 더 이상 자기의 깊은 마음을 보여주지 않게 된다. 부부 사이의 깊은 대화가 사라진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두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서로 옆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 가벼운 일상의 대화는 있지만 깊은 마음의 나눔이 없다. 두 사람 모두가 이것을 알아차린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정확히 짚지 못한다.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매일의 작은 끊음들의 누적이다. 두 사람이 서로의 말을 깊이 듣지 못한 모든 자리들이 만들어낸 거리이다. 자녀에게서 받은 부모의 끊김의 자리도 깊다. 자녀가 어른이 되면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자주 끊게 된다. 부모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자녀가 그 이야기를 길게 느낀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미리 안다고 짐작한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자주 끊는다. 자기 의견으로, 자기의 가르침으로, 자기 시간의 부족으로 부모의 말을 차단한다. 부모는 이것을 깊이 느낀다. 자녀에게 자기의 마음이 진짜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자녀가 옆에 있을 때도 부모는 외롭다. 자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는 안다. 그러나 자녀가 자기의 마음을 깊이 듣지 않는다는 것도 부모는 안다. 이 사실이 부모를 깊이 무겁게 한다. 노년의 부모가 자녀의 사랑은 있지만 깊은 만남은 없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다. 부모는 자기의 깊은 이야기를 자녀에게 점점 하지 않게 된다. 자녀가 자기 이야기를 진짜로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녀를 만나도 표면적인 이야기만 나누게 된다.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은 가벼운 대화에 머문다. 자기의 진짜 마음, 자기의 깊은 후회, 자기의 평생에 걸친 생각들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자녀는 자기의 부모가 더 이상 자기에게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녀는 부모와 잘 지낸다고 여긴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만남이 없다. 직장의 동료가 매번 받는 끊김의 자리도 깊다. 어떤 동료가 자기의 의견을 자주 던지지만 매번 다른 동료들에게 끊긴다고 하자.
그는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다 말하지 못한다.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끊고 자기 답을 던진다. 그가 자기 마음을 보여주려 해도 그것을 끝까지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는 자기가 직장에서 가벼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안다. 자기의 의견이 진짜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이런 자리에 오래 있는 사람은 점점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된다. 매번 끊기는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회의에서 침묵하게 된다. 자기 마음을 보여주지 않게 된다. 다른 동료들은 그를 의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정직하게 보면 그는 의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견이 진짜로 들리지 못하는 자리에 익숙해진 사람이다. 그의 직장 인생이 매우 무겁다. 그는 자기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매일을 산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깊은 진실은 끊긴 말이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한 번의 끊김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매일의 끊김이 누적되면 깊은 거리, 깊은 외로움, 깊은 상처가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끊으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으로, 깊이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만하게 다루는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무겁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 번도 진짜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우리는 자기 시각에서만 우리를 보아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 우리가 매일 작은 끊음을 누적시켜 왔다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으로 있다. 이런 들여다봄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 우리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 갈 수 있다. 매일 작은 끊음을 줄여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깊이 듣는 사람으로, 마음을 진짜로 받아주는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변화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깊이 만들어준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 끊김이 만들어내는 자리를 더 살펴보자. 청년기에 또래에게 자주 끊긴 청년은 깊은 친구 관계를 만들지 못한다. 그가 깊은 마음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채로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는 자기의 깊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매번 끊기는 자리에서 익숙해진 패턴이 그를 평생 따라다닌다. 중년기의 직장에서 끊김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기 의견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 그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의 자리가 가벼워진다. 사람들이 그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경험과 통찰이 진짜로 들리지 못한 채로 그의 직장 인생이 흘러간다. 노년기의 자녀에게서 자주 끊긴 부모는 자녀와의 깊은 만남 없이 노년을 보내게 된다.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만난 모든 통찰, 모든 후회, 모든 깊은 마음이 자녀에게 진짜로 전달되지 못한다. 부모가 떠난 후에 자녀는 부모를 깊이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 부모의 진짜 모습을 자녀가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 번째 가르침은 따뜻하면서도 깊다. 우리가 매일 누적시키는 작은 끊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 깊은 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 자리가 우리의 인간관계의 깊이를 결정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자리 잡는지를 만든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깊이 듣는 사람의 따뜻한 자세에 대해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깊이 듣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그는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듣는다. 자기 답이 마음에 떠올라도 그것을 잠시 두고 상대방의 말에 머문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진짜로 하고 싶은지를 들으려 한다. 표면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말 안에 있는 깊은 마음까지 들으려 한다. 이런 자세가 그를 진짜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자. 누군가가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다. 그의 마음 안에서 자기 답이 떠오를 수 있다. 자기 경험이 떠오를 수 있다. 자기 의견이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 떠오름을 잠시 옆에 둔다. 상대방의 말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자기 답을 던지지 않는다. 상대방이 자기의 말을
끝까지 풀어놓을 자리를 만들어준다. 이런 자세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진다. 자기 답이 마음에 떠오르면 그것을 던지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자기 의견이 있는데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는 그 욕구를 잠시 다스린다. 상대방의 말에 머무는 것이 더 깊은 자리라는 것을 그는 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답을 잠시 옆에 둔다. 그가 드는 자세는 단지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상대방의 말에 깊이 머문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말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상대방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으려 한다. 그가 가끔 짧게 반응할 수도 있다.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거나 더 깊이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표현이다. 그러나 그가 상대방의 말을 차단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자기의 말을 충분히 풀어놓을 자리를 그가 만들어준다. 상대방의 말이 다 끝난 후에 그는 잠시 머문다. 즉시 답을 던지지 않는다. 잠시 그 말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진다. 상대방의 말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정한다. 어쩌면 그가 자기 의견을 말할 수도 있다. 어쩌면 그가 상대방에게 더 깊은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어쩌면 그가 그저 그 마음을 알아주는 짧은 말을 건넬 수도 있다. 어떤 반응이든 그것이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받아들인 후에 나오는 반응이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과의 대화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깊이 다르다.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을 때 자기가 깊이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는다. 자기의 마음이 진짜로 들리고 있다는 든든함을 느낀다. 이런 느낌이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가 된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마음이 진짜로 들리는 자리는 매우 드물다. 그런 자를 만나면 사람들이 깊은 만족을 느낀다. 이런 사람의 인간관계는 매우 깊다.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싶어한다. 그와의 시간이 따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자기의 깊은 마음을 보여준다. 그가 그것을 깊이 받아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가 한마디 말을 적게 해도 사람들이 그를 깊이 신뢰한다. 그가 무언가를 말할 때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무게를 가진다. 그가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듣고 한 답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가 듣는 일의 깊이에 대해 가르치는 깊은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진짜 따뜻함이 다른 사람을 깊이 듣는 자리에서 자라난다고 보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깊이 듣는 자리이다. 어떤 물질적인 선물도, 어떤 화려한 말도, 어떤 큰 도움도 깊이 듣는 자리만큼 따뜻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이 진짜로 들리는 경험을 하면 그것이 그의 인생의 깊은 자리에 자리 잡는다. 그가 우리를 평생 잊지 못하게 된다. 깊이 듣는 능력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잠시 내려놓는 자세에서 자라난다. 우리가 자기의 말과 자기의 생각에 매여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듣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잠시 옆에 두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자세가 진짜 깊은 듣는 능력의 토대이다. 자기 자신을 잠시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자기를 잃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든든하게 친구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자기를 잠시 옆에 둘 수 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든든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자기에게 매여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이런 자세는 자기 자신과의 깊은 관계에서 자라난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평온하게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도 평온하게 들을 수 있다. 자기 안의 분주함이 깊은 자기 자리로 정리되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올 자리가 자라난다. 그러므로 깊이 듣는 사람이 되는 길에 가장 깊은 토대는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다. 또한 깊이 듣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다 안다고 짐작하지 않는다. 그는 매번의 만남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 한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라도 오늘의 배우자가 어제의 배우자와 다를 수 있다. 평생 함께한 친구라도 그가 오늘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열린 자세가 그를 깊이 듣게 만든다. 짐작이 듣기를 막는다. 짐작 없이 들어야 진짜로 들을 수 있다. 깊이 듣는 사람의 모습을 다양한 자리에서 살펴보자. 가족 안에서 그는
가족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배우자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끝을 미리 짐작하지 않는다. 자기 답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 그저 배우자의 말에 머문다. 배우자가 진짜로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들으려 한다. 자녀가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자녀의 말을 자기의 가르침으로 받아치지 않는다. 자녀가 자기의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 이런 자세가 가족 안에 깊은 신뢰를 만든다. 직장에서 그는 동료의 말을 깊이 듣는다. 회의에서 누군가가 의견을 말하면 그 의견을 끝까지 듣는다. 자기 답을 빨리 던지지 않는다. 후배가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는 자기의 경험으로 그 자리를 채우지 않는다. 후배의 어려움이 진짜로 무엇인지를 들으려 한다. 이런 자세가 직장에서 그의 자리를 든든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그를 신뢰한다. 그의 말이 무게를 가진다. 친구 사이에서도 그는 깊이 듣는 사람이다. 친구가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려 할 때 그는 그것을 끝까지 받아준다. 가벼운 위로의 말로 막지 않는다.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지 않는다. 친구의 마음이 진짜로 풀어질 자리를 만들어준다. 이런 친구가 그에게 평생의 깊은 친구가 된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 자세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청년기에 이 자세를 키우는 청년은 또래와 다르다. 또래는 모두 자기 의견을 빨리 던지려 한다. 그러나 그는 또래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처음에는 또래들이 그를 의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래들이 그를 다르게 본다. 그를 깊이 듣는 사람으로 본다. 자기들의 마음을 진짜로 받아주는 사람으로 본다. 청년이 어른이 되면 그가 평생을 함께할 깊은 친구를 가지게 된다. 중년의 사람이라면 가족 안에서부터 이 자세를 시작할 수 있다. 매일 배우자의 말을 한 번 더 끝까지 들어보는 것이다. 매일 자녀의 말을 자기 가르침으로 막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하다. 우리는 평생 가족의 말을 끊는 패턴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연습이 누적되면서 가족 안에 깊은 변화가 자라난다. 배우자가 자기 마음을 더 깊이 보여주기 시작한다. 자녀가 자기의 진짜 마음을 부모에게 보이기 시작한다. 가족 안에 깊은 만남이 자라난다. 노년의 사람이라면 자녀와의 대화에서 깊이 듣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다. 자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것을 끝까지 듣는 것이다. 자기의 가르침을 던지지 않고 자기의 경험으로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며 자녀의 말이 끝날 때까지 머무는 것이다. 이런 노년의 부모를 자녀가 깊이 신뢰한다. 자녀가 자기의 마음을 부모에게 보여주기 시작한다. 노년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깊은 만남이 자라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네 번째 가르침은 따뜻하다. 깊이 듣는 사람의 자세가 우리를 진짜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깊이 받아주는 능력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인간관계의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깊이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길을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매일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지, 왜 우리가 그토록 자주 말을 끊는지, 끊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자리를 남기는지, 그리고 깊이 듣는 사람의 따뜻한 자세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일 어떻게 깊이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마주할 시간이다.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이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패턴을 사용해왔고 그 패턴은 매우 깊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로 자동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다. 이런 패턴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연습이다. 작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더 깊은 자리로 옮겨가는 길이다. 매일의 변화는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처음에는 사후에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해도 된다. 어떤 대화를 마치고 그 대화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떠올린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었는지, 자기 답을 빨리 던지지 않았는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머물렀는지를 들여다본다. 이런 사후의 들여다봄이 누적되면 우리는 그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대화 중에 자기가 말을 끊으려 하는 자기를 알아차린다. 자기 답이 마음에 떠올라서 그것을 빨리 던지고 싶어하는 자기를 본다. 이런 알아차림이 우리에게 작은 멈춤을 만들어준다.
그 멈춤 안에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자기 답을 잠시 옆에 두고 상대방의 말에 더 머물 수 있다. 이 작은 멈춤이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다. 우리는 자기 답을 빨리 던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자기 답을 잠시 두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자기 답이 좋은 답이라면 그것을 빨리 던져야 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빠른 답이 거의 언제나 상대방의 진짜 마음과 어긋난다. 우리가 잠시 더 들으면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진짜 마음에 더 맞는 답을 할 수 있다. 작은 멈춤을 매일 연습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연스러워진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멈추어야 했던 일이 점점 자동이 된다. 자기 답이 떠올라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잠시 두고 상대방의 말에 머무는 자세가 자라난다. 이 자세가 자라나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천천히 달라진다. 매일의 변화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는 일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듣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큰 부분이 우리 자기 자신의 분주함에 있다. 우리의 마음 안이 분주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 안의 분주함을 정리해야 한다. 자기 자신과의 시간이 길지 않아도 된다. 매일 10분이라도 사회 관계망을 보지 않고 누군가의 연락에 매이지 않으며 외부의 자극에서 떨어져서 자기 자신과 머무는 시간이다.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조용히 앉아 있는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 안이 정리된다. 그 정리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 또 한 가지 매일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잠시 옆에 두는 연습이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자기의 분주한 일을 잠시 옆에 두는 것이다. 자기가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잠시 옆에 두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런 자세는 깊은 선물이다. 우리가 자기를 옆에 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줄 때 그 사람이 깊은 따뜻함을 느낀다. 자기가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느낌, 자기 마음이 진짜로 들리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그 사람에게 우리를 깊이 따뜻한 사람으로 자리 잡게 한다. 우리의 작은 자세가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 큰 따뜻함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모든 작은 변화에서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평생 다른 사람의 말을 끊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자기를 비난할 수 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듣지 못했는가? 그러나 자기 비난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따뜻해야 한다. 우리가 평생 끊는 패턴 속에서 살아온 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패턴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그저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면 된다. 이런 자기 너그러움이 변화의 깊은 토대가 된다. 자기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길을 시작하면 그 변화가 천천히 깊이 자라난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 매일의 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자. 청년이라면 또래와의 대화에서 깊이 듣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다. 또래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자기 답을 빨리 던지지 않고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듣는 것이다. 자기 의견이 마음에 떠올라도 그것을 잠시 두는 것이다. 이런 연습이 청년의 친구 관계를 깊게 만들어간다. 청년이 어른이 되면 깊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된다. 중년의 사람이라면 가족 안에서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다. 매일 한 번이라도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것이다. 자녀의 말을 자기의 가르침으로 막지 않고 그 끝까지 들어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안에 깊은 변화가 자라난다. 가족 사이의 만남이 더 깊어진다. 또 중년의 직장에서도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것이다. 후배의 어려움을 자기의 경험으로 채우지 않고 그 어려움이 진짜로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다. 이런 자세가 직장에서의 그의 자리를 든든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그를 깊이 신뢰하기 시작한다. 노년의 사람이라면 자녀와의 대화에서 깊이 듣는 자세를 시작할 수 있다. 자녀가 무엇을 이야기하든
그것을 끝까지 듣는 것이다. 자기의 가르침을 던지지 않고 자기의 경험으로 그 자리를 채우지 않는 것이다. 자녀가 자기의 마음을 풀어놓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노년의 부모가 자녀에게 깊은 신뢰의 자리가 된다. 자녀가 자기의 깊은 마음을 부모에게 보여주기 시작한다. 노년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깊은 만남이 자라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깊은 가르침은 따뜻하다. 상대의 말을 끊는 습관이 우리의 무례함을 드러낸다는 그의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렸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법, 진짜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법, 그리고 우리 자신도 깊은 사람으로 자라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따뜻한 지혜이다. 깊이 듣는 일이 우리에게 깊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깊어진다. 가족 안에서 깊은 만남이 자라나고 친구와의 우정이 깊어지며 직장에서 우리의 자리가 든든해진다. 동시에 우리 자신도 깊은 사람이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깊이 듣는 동안 우리도 자라난다.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경험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깊이가 자라난다. 깊이 듣는 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 변화가 평생에 걸친 길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한 번에 깊이 듣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어떤 날은 잘 듣고 어떤 날은 다시 옛 패턴에 빠진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그때마다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매일의 작은 알아차림과 작은 멈춤의 누적이 우리를 만들어간다. 우리의 대화가 자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이 진짜로 들리는 자리로 옮겨가기를, 우리의 인간관계가 표면의 만남에서 깊은 만남으로 자라나기를,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듣는 일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동시에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가장 깊은 자라남을 가져다 준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가장 깊은 가르침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작은 무례함에서 벗어나 깊이 듣는 따뜻한 자리에서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시간을 마친다. 우리의 매일이 작은 알아차림과 작은 멈춤의 연습으로 시작되기를, 그 연습이 누적되어 우리를 깊이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받아주는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